안녕하세요. 주제로 학습의 정석을 발표하게 된 행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어, 제가 학생분들 앞에 있는 기준으로 제가 발표 대본을 만들어 와서 발표를 할 건데 다소 조금 학생들에게 말을 하다 보니까 친근한 말투가 나와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발표에 앞서서 먼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우선 학습법에는 정답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개개인에게 가지고 있는 학습법이, 제가 지금 알려드릴 학습법이 누군가에게는 정답이 될 수도 있고, 그 누군가에게는 때로는 오답이 될 수도 있는 학습법이기 때문에, 참고하고 들어주신다는 그런 마음으로다가 인지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군대를 가기 전까지 성적이 좋은 편은 아니었어요. 매우 나쁜 편이었는데, 어, 지금 와서 좀 성장 곡선을 탈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목표를 수립해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예를 들자면 저희 지금 목표는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인데 보통 저희가 하나 들자면 여행을 가면은 저희가 제주도로 여행을 간다 치면 제주도까지 비행기를 타거나 관광 코스를 짜거나 할 때 제주도를 여행할 때 그 기반으로 계획을 짜잖아요. 그럼 저는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으로 기준을 짠다. 그러면 공부 계획으로는 아,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은 토익도 높아야 되고 학점도 높아야 되고 스펙도 여러 가지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기준으로다가 계획을 수립해야 돼요. 저는 그래서 2학년에 올라와서 그런 목표를 수립하고 목표에 기반한 계획을 정하다 보니까 공부를 어떻게든 움직일 수 있게 됐고 할 수 있게 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저는 목표나 계획이 없으면 실패나 성공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마치 어, 계획이 없음으로 해서 성공이 없겠지만 실패를 맞으면은 저의 빈틈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빈틈을 메꾸면서 저에게 맞는 공부법을 찾는 그런 학습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학습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공부계획 전략입니다. 전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부계획 수립으로는 먼저 목표가 중요한데 목표를 잡고 공부 계획을 짭니다. 근데 제가 지금 PPT가 안 열려 있어서 자세하게 말씀을 잘 못 드리겠는데 PPT를 잠 보시면 캘린더 같은 부분이 있으세요. 그 부분을 보시면 어떻게 뭐 몇 시에 무슨 과목, 뭐 몇 시에 어떤 거 이런 게 안 적혀 있고 그냥 뭐 10월 10일에는 양리학, 10월 11일에는 여성 간호학 이렇게만 단순하게 적혀 있어요. 그 이유가 저희가 지금 대학생이고 고등학교처럼 어떠한 시간에 맞춰서 정확하게 움직이는 그런 생활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매우 지키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해서 단순하게 땄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좀 더, 나는 이 계획을 좀 더 지킬 수 있겠다. 그리고 이 계획으로 있음을 해서 나는 움직일 수 있고 공부를 할 것이다. 라는 취지를 가지고 저는 이렇게 단순하게 계획을 짰어요, 일부러. 그렇게 욕심을 가지지 않고 무조건 지킬 수 있는 공부 계획 수립으로 전략을 짰습니다. 이제 그 공부 계획을 짜고 이제 정확한 이제 학습 방법이 필요한데 정말 수많은 학습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중에 저는 두 가지 방법을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로는 문답형 공부 방법입니다. 말 그대로 문답형 공부 방법인데 제가 지금 수강하고 있는 과목 중에 양리학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양리학이 말 그대로 어떤 약물이 있고 그 어떤 기전에 의해서 그 약물이 내 몸 안에서 발효가 되는 그런 학문인데 약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외울 게 너무 많고 해서 가끔 가다가 좀 기억력이 초과되는 그런 상황들이 자주 있더라고요. 이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문답형 공부 방법을 자주 사용했는데 PPT에 보시면은 제가 영희라는 친구를 대상으로다가 대화하는 장면을 넣어놨어요. 그게 바로 문답형 공부 방법인데 뭐 영희야 너는 CCB에 대해 약물 몇 가지만 말해볼래? 이렇게 넌지시 질문을 하면서 영희는 이렇게 복습을 하면서 대답을 합니다. 베라팜이라고 diltiazem이 있지. 이렇게 약물만 말하지 원리와 기전은 이해하지 않는 상태에서 일단 약물 이름만 말했어요. 이제 그 상태에서
그런데 왜 영희야 CCB 약물에서 왜 협심증 치료제는 왜 CCB를 쓰는 거야? 라고 이제 좀 꼬아서 좀 심한스럽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럼 영희는 이제 그거는 관상동맥 확장을 위해서 칼슘 채널 총로 차단제를 쓰는 거고 그럼으로 인해서 협심증이 완화가 돼 라고 원리 기전을 이해함으로써 문답형 공부 방법이 이렇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2% 더하기 학습법인데 이거는 제가 직접 만든 학습법입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그 PPT에 보시면 아세트 아미노펜이라고 그 PPT에 있을 텐데 그거는 단순 한글로 풀어서 말하면 타이레놀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아세트 아미노펜이 타이레놀이라고만 외우면 굉장히 그 지식에 대한 수준과 깊이가 낮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세트 아미노펜에 대해 나는 분명 알고 있지만 그냥 정말 알고 있지만 그냥 무심코 그 아래에다가 부가적인 설명을 씀으로써 좀 더 암기와 이해에 도움을 주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다음 PPT장을 보시면 아마 골다공증이 아마 있을 텐데 골다공증이 칼슘이 부족해서 생기는 질환이에요. 이렇게 칼슘이 부족해서 생기는 질환은 골다공증이다. 그러면 골다공증은 무슨 검사로 골다공증이라고 우리가 확정을 짓지? 그러면 골다공증이 칼슘이 부족해. 그러면 어떤 치료를 써야 될까? 라며 그 골다공증 아래에다가 그냥 무심코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적습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교수님께서나 내가 복습을 할 때, 골다공증 내가 분명 이거 적었었다라며, 그 지식의 수준의 깊이의, 수준과 깊이에 대해 좀 더 좀 딥해지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두 가지 학습법을 통해 저는 통칭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 학습법을 통해 그 배운 지식이 내 것이어야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떻게든 그 학습법을 통해서 내 의지가 그 학습법을 내가 써가지고 어떻게 공부는 했어. 근데 이것만 하고 나는 잘 거야. 나는 쓰긴 썼는데 그냥 모르겠어. 이러면은 하나만하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 장을 보시면 이제 제가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1차 인지하고 2차 인지라는 그런 개념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따로 어, 고등학교 때 이제 담임 선생님께 그 배운 내용인데 1차 인지는 단순히 우리가 교수님께 강의를 들은 내용, 그냥 새로운 교육을 전달받은 상태라고 1차 인지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2차 인지는 말 그대로 두 번째, 2차적으로 인지를 하는 거예요. 복습을 하면서 내가 다시 공부를 함으로써 그 지식을 내 것으로 만들고 2차적으로 인지를 함으로써 진짜 기억이 되고 이해가 되는 앞서 말씀드린 문답형 공부 방법과 2% 더하기 학습법을 통해 2차 인지를 함으로써 내 지식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 다음으로는 제가 사례를 하나 거의 PPT에 넣어놨는데 제가 지금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APM 멘토링을 하고 있어요. 그 APM 멘토링을 하면서 제가 얻었던 학습법과 이게 도움이 되었다라는 학습법을 멘티들에게 적용해 보니까 실제 지금 이 친구들이 1학년인데 해부학을 배우고 있어요. 해부학 말 그대로 좀 정말 외울 게 많고 그런 학문인데 이거를 갖다가 이제 멘티들에게 적용해 보니까 아주 도움이 되고 성적도 올랐다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실제 사례를 통해 이 두 학습법을 효과가 있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발표 수업 전략입니다. 제가 2학년에 들어서 정말 발표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성공적인 정말 전략으로는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로 자신감, 두 번째로는 심플한 PPT, 세 번째로는 센스라고 생각을 해요. 자신감은 정말 정말 중요한 요소인데 자신감이 없으면 상대방에게 말을 전달할 때 설득력과 그런 전달력이 없어서 청중들의 집중도가 매우 떨어지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발표를 말을 함으로써 나는 정말 이 지식을 알고 있다. 남을 정말 목소리를 크게 말하고 두 번째는 심플한 PPT인데 발표 PPT는 무조건 글이 적어야 된다고 제가 PPT에 혹시 적어놨을까요? 아마 적혀 있을 텐데 발표 PPT는 글이 적음으로 해서 청중들의 집중도와 높일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아무리 자신감 있는 텐션이어도
그 PPT에 글이 많으면 텐션이 떨어져도 청중들은 집중도가 떨어지고 딴짓을 하고 핸드폰을 보기 마련이어서 무조건 PPT는 심플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센스인데 그 PPT를 참고하시면 제가 어떤 댓글을 캡처해서 올려놨어요. 그거는 제가 양리학을 발표할 때 그 PPT인데 박옥순 교수님께서 댓글을 달아놓은 걸 제가 캡처해서 PPT에 올려놨어요. 어, 애들이, 저희 반 친구들이 양리학 발표라고 해서 굉장히 지루하고, 그걸 또 얘기하겠지, 의학용어 얘기하겠지 했는데, 저는 처음부터 교수님의 댓글을 통해서 요즘 좀 트렌드에 맞는 그런 재미 요소로 추가함으로써 청중들의 집중도를 먼저 이끌고, 저의 발표를 듣게끔 만드는 그런, 센스라고 말하기 힘든데, 센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마지막 요소로 넣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세 가지 요소를 통해서 학습법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